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즈 이야기 89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224번째 곡을 이야기를 했었죠. 마지막으로. 레스터 영, 테너 색소포니스트 레스터 영이 1946년도에 네킹 콜, 버디 리치와 함께 트리오를 이루어서 연주했던 곡 The Man I Love 라는 곡이었죠. 레스터 형이 30 중반에 2차 대전 때 찾아보니까 그랬다고 그래요. 왜 30몇 살인데 군대 징병돼서 갔을까? 34살 나이에. 예비군 끝날 나이에. 그래서 보니까 2차 대전이 이제 계속 길어지면서 젊은이들 다 징집한 다음에 이제 30대 재수 없어서. 네, 힘 없어서 끌려간 거예요. 그때 이제 소지품 중에 마리화나가 있고 이래가지고 바로 그냥 영창으로 들어간 모양이에요. 근데 그 군 교도소에서 흑인이고 대우가 어쩌겠어요. 군대니까 거기서 많은 인종차별과 그러니까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레스터 형이 그 전에 1차 전성기 때 스윙 시대 때 보였던 음악의 톤과 그 이유는 달라졌다. 근데 제대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한 연주라서 음악이 많이 힘이 빠진 그런 영향은 나타나지 않지만 이 발라드를 연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연주였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골랐던 곡이 The Man I Love인데 그 시점이 아직 나에게 오지 않은 사랑, 내가 사랑하게 될 사람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에 설레는 여인의 마음을 노래했다. 그걸 해놓고 다음 주 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하철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비슷한 노래가 있잖아. 동화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직 나의 왕자님은 오지 않았어. 여자 시점에서 Someday my prince will come 이랑 일맥상통하는구나. 그래서 이걸로 연결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Someday my prince will come. 나의 왕자님은 언젠가 오실 거야. 1937년 디즈니 애니메이션이죠.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의 거의 주제곡과 같은 곡이죠. 그래서 225번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즈 이야기는 Someday my prince will come. 수많은 재즈 뮤지션들이 연주를 해갖고 거의 재즈 스탠다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노래도 많이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선정한 뮤지션은 데이브 브루백 쿼텟입니다. The 데이브 브루백 쿼텟의 1957년도 연주하고 발매된 앨범인데요. 데이브 딕스 디즈니라는 앨범에 있는 Someday My Prince Will Come입니다. 앨범 제목이 데이브 딕스 디즈니, 딕이란 단어가 왜 판다, LP 같은 거 찾으러 다니는 거를 디깅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 당시 굉장히 유행했던 말인가 봐요. 빌 에반스 앨범에도 Everybody Digs 빌 에반스라는 앨범이 있고 이 앨범의 제목은 데이브 딕스 디즈니인데 그러니까 데이브는 디즈니를 좋아해, 즐겨. 그럼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57년도에 나온 앨범인데 발매 당시에 평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았고 대중의 사랑 뭐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앨범이라고 하고요. 그 당시에 이제 5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디즈니의 음악이라는 거는 재즈 뮤지션들한테는 너무 좀 가벼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가벼운 팝 느낌으로 치부될 만큼의 그러한 음악이었다고 하는데 데이브 브루백이 디즈니의 음악들을 모아서 이 앨범을 내면서 그 연주 내용들이 굉장히 편안한 쉬우면서도 세련된 재즈로 해석을 해내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는 앨범이고요. 디즈니 음악들로만 채운 재즈 앨범으로는 최초라고 하는 그런 앨범이라고 하고 호평받았다는 건 판매량으로도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요. 데이브 브루백 쿼텟이 낸 앨범 중에 재즈 역사상 뭐 가장 많이 팔렸다 1, 2를 다루는 앨범이 있죠. Take 5가 담겨진 Time Out 그 앨범이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일 텐데 그 다음으로 데이브 브루백 쿼텟의 앨범 중에는 이 앨범이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요즘 재즈를 듣는 우리한테는 디즈니의 음악들이 그렇게 낯설지 않죠. 근데
그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많은 재즈 뮤지션들이 따라하게끔 만든 최초의 앨범이 이 앨범이었다는 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기랑 똑같잖아요. 골든이랑. 그렇죠. 캐데온 골든처럼 그러니까 골든이 애들용으로 만들었는데 보다가 어른들이 좋아해. 정말 그 대단한 역할을 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이 Someday My Prince Will Come이라는 곡이 57년도에 데이브 브루백 커텟이 연주한 다음에 또 한 번 재즈 뮤지션들한테는 완전 재즈 스탠드화 되는 계기가 61년도에는 그 서슬퍼런 마일스 데이비스가 오케이. 아예 앨범 제목을 Someday My Prince Will Come으로 한 앨범을 냈고 이 곡을 연주하기도 했었죠. 제가 오늘 이 앨범을 선택하면서 이 앨범이 좋은 이유가 단순히 뭐 디즈니의 음악을 재즈로 번안했다 이래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앨범을 전체를 들어보면은 데이브 브루백 커텟의 연주가 굉장히 좋아요. 그 자체로도 굉장히 훌륭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친근한 디즈니의 음악들을 굉장히 세련되고 창의적인 아주 훌륭한 재즈로 재탄생시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데이브 브루백의 피아노는 굉장히 섬세하고 우아하게 그 친근한 멜로디를 연주를 하고 있고 빠져서는 안 되는 알토 색소폰을 연주하는 폴 데스몬드의 알토 색소폰 연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약간 시침이 뚝 떼고 그 디즈니의 친근한 멜로디를 굉장히 기분 좋게 그러면서도 진지한 재즈로 연주를 하고 있어서 아주 듣기 좋은 앨범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콜롬비아 레코드에서 이 앨범이 나왔거든요. 이 앨범을 프로듀싱한 조지 아바키안이 이 앨범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를 제가 메모를 해왔는데, 그러니까 데이브 브루백은 오랫동안 디즈니 영화 음악을 연주해 왔습니다.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생각해보면 디즈니 영화 음악들이 극적이란 걸 데이브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대개의 디즈니 영화 음악은 멜로디가 굉장히 아름다웠고 브루백 스타일의 낭만주의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변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 안에 가지고 있었죠. 데이브 브루백의 앨범 중 가장 유쾌하며 다양성을 갖춘 앨범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곡이라도 노련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데이브 브루백 커텟이 연주하면 훌륭하게 재즈곡으로 탄생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 Someday My Prince Will Come을 이 앨범에서 골랐지만 다른 곡들의 연주도 굉장히 훌륭한 재즈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디즈니 같은 영화사, 이제 큰 영화사, 음악에 들어가는 연주곡들. 그게 사실은 저 재즈 뮤지션들이 거기 그 아르바이트 삼아서 이름 감추고 연주해주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았었다고. 그렇죠. 서부의 헐리우드의 뮤지션들은 그거로 밥벌이를 하면서 그 일이 끝나고 클럽에서 잼을 즐기고 앨범도 내고 그런 생활들을 그러니까 했었죠. 당시 그 미국 영화 음악들의 퀄리티가 그래서 높은 게 그런 뮤지션들이 정말 고퀄리티의 연주를 해줬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꼬꼬무 또 이어가야 되는데 또 다른 디즈니의 음악을 하나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데이브 브루백 커텟의 Someday My Prince Will Come 연주로부터 58년 후의 연주를 골랐습니다. 226번째 꼬꼬무는 기타리스트 빌 프리젤의 2016년에 발매된 앨범인데요. When You Wish Upon a Star라는 앨범에서 동명 타이틀곡 When You Wish Upon a Star를 골랐습니다. 기타리스트 빌 프리젤의 아주 지적이고 되게 미니멀하고 몽환적인 기타 연주를 하는 빌 프리젤의 2016년도, 그러니까 정확히 10년 전의 앨범이죠. 이거는 Someday My Prince Will Come이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들의 주제 음악이었으면 When You Wish Upon a Star는 피노키오 1940년도에 나왔던데 그 피노키오라는 디즈니 필름 애니메이션의 주제곡이라고 볼 수 있죠. 빌 프리젤의 이 앨범은 디즈니 음악들이만 있는 게 아니라 커오면서 들었던 그러니까 헐리우드의 영화나 TV 프로그램들의 음악들을 지긋한 나이가 돼서 연주를 했는데 피노키오에 있는 When You Wish Upon a Star를 비롯해서 대부, 사이코 그리고 TV 오랫동안 했던 보난자의
고전 영화와 TV 드라마의 테마곡을 쭉 선곡해서 모은 앨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앨범을 2016년도에 나올 때, 그러니까 2016년도 한 10년 전만 해도 유튜브를 이제 많이 활용하게 된, 젊은 세대보다는 전 좀 늦게 유튜브를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생 아날로그로 음악을 들어야 된다.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웬걸, 그냥 어제 앨범이 나오면은 그냥 어제 동시에 유튜브에 떠 있으니까는 정보를 취합하는 면에서도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할 때쯤이었는데 2016년도에 이 앨범이 전체가 올라오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서 빌 프리셀이라는 기타리스트의 연주는 너무 모던하고 컨템퍼러리해서 나랑은 잘 맞지 않는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터라 그냥 넘겼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When You Wish Upon a Star라는 곡으로 또 다른 디즈니 곡으로 연결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집에 도착해서 쭉 한번 검색을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버전의 When You Wish Upon a Star가 여러 재즈 뮤지션들이 연주한 게 있더라고요. 1956년도에 피아니스트 케니 드루는 When You Wish Upon a Star를 한 곡을 연주한 게 있었는데 이 피아노 트리오 연주가 굉장히 좋고요. 1962년도에는 빌 에반스가 이 When You Wish Upon a Star를 연주한 게 있고요. 78년도에는 모두 피아니스트인데 허비 행콕과 치코리아가 둘이 피아노 두 대를 딱 맞대놓고 듀오로 연주한 이 When You Wish Upon a Star가 있는데 어떤 걸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전이 데이브 브루백 피아니스트의 디즈니 곡이었는데 피아노가 아닌 다른 악기면 어떻나 해서 찾게 된 다른 악기 버전 기타리스트가 연주한 When You Wish Upon a Star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곡을 짧은 이 연주를 정했는데 유튜브에 보시면은 빌 프리셀이 2016년도에 이 앨범을 내놓을 때 유튜브에다가 한 7, 8분짜리 프로모션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자기가 선곡한 각 곡들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나 느낌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이제 곡마다 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나 TV 드라마 속에 있는 음악과 뮤지션들 뭐 이런 거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짤막한 인터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상 초입에 블랙백에 딱 센터에 자막으로 뜨는 게 있어서 멈춰놓고 텍스트를 이렇게 해갖고 번역을 해갖고 검색을 해서 이제 한 봤는데 그 글이 묘한 감동을 낳더라고요. 저는 평생 TV와 영화를 봐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보고 들은 것들은 제 음악적 상상력의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제 안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 명의 이름을 나열을 해요. 딕 내쉬, 밥 베인, 데니스 부디미르, 진 치프리아노, 필 틸, 팀 메이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세계를 우리 인생에게 가져다 준 무수히 많은 익명에 칭송받지 못한 훌륭한 음악가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빌 프리셀. 이렇게 자막이 딱 떠 있는데 그 언급된 분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딕 내쉬는 트럼본 연주자라고 하고 밥 베인은 기타 연주자고 데니스 부디미르는 또 역시 기타 연주자고 진 치프리아노란 분은 여러 목관악기를 연주했던 연주자라고 했는데 대부분 빌 프리셀의 아버지뻘 되는 연주자들이에요. 모두 다 TV와 영화 음악을 연주했던 최고의 세션 뮤지션들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일부러 표하는 빌 프리셀 조금 달라 보였고 굉장히 호감이 많이 갔달까? 그러니까 제가 이 앨범을 10년 전에 듣고 그냥 지나쳤듯이 요번에 When You Wish Upon a Star라는 꼬리를 물지 않았으면 모르고 지나가게 됐을 그러한 이야기가 이 앨범에 있다는 건데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먼저 하고 계셨던 묵묵히 하고 계셨던 여러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로부터 뭐 유형 혹은 무형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고
우리가 그 일을 해왔고 우리 후배들도 그렇던데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선상에 있는 그 중간에 한 지점에서 빌 프리셀이라는 뮤지션은 본인에게 줬던 그런 음악적 상상력을 준 영화와 TV 그 밑에 있는 숨어서 보이지 않는 이름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전하는 모습을 딱 보면서 아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하는 생각을 했고 그 이름들을 나열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성이잖아요. 그 존경심의 표현이 리스펙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된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적인 점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빌 프리셀이 함께 연주한 동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놀라운 뮤지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의 악기와도 같은 목소리를 가진 페트라 헤이든. When You Wish Upon a Star 연주를 들으시면 보컬이 있는데 페트라 헤이든이란 여성 싱어인데 이분이 찰리 헤이든, 전설의 베이시스트 찰리 헤이든의 따님이더라고요. 그리고 비올라의 아이빈드 장, 아이빈드 캉, 그리고 베이스의 토마스 모건, 그리고 드럼의 루디 로이스턴까지 이들 모두가 각자의 세계를 이 앨범의 작업에 가져와 주었습니다. 참 미국 사람들 말 예쁘게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선택한 동료 뮤지션들이 각자의 세계를 이 앨범에 가져와 주었다고 함께한 뮤지션들을 이렇게 칭송하는 어느 앨범에나 스페셜 땡스 투 해갖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빌 프리셀이라는 제가 어쩌면 좀 등한시하고 있었던 기타 뮤지션에 대한 어떤 이분이 이런 사람이구나를 알게 돼서 굉장히 좋았던 그런 경험을 음악보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굉장히 좋았던 요 며칠이었고요. 생각하게 된 게 그런 거죠. 결국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영향을 주었던 그 수많은 음악들에 대해 그 연주를 했던 선배 뮤지션들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고 아주 특별하게 그리고 함께 연주한 동료들에 대해서 그들이 각자의 세계를 이 앨범 작업에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뮤지션이라면은 나는 좋다. 싫어도 좋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올해로 빌 프리셀 선생이 75세가 되시더라고요. 그분의 10년 전 앨범이죠. When You Wish Upon a Star에 대한 별다른 설명은 사족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